2019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 2 수리 분야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 경제학과의 김대환이고요. 이번 모의논술 문제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출제를 해 주셨는데요. 해설은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시문이 3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라, 마, 바 이렇게 3개가 포함되어 있고 문제도 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의 1, 2의 2, 2의 3 이렇게 3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시문 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해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제시문 마는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공식을 담고 있고 제시문 바는 정규 분포의 확률, 정규 분포를 가지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담고 있는 표입니다. 문제는 2의 1번은 인플레이션율이 특정 구간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문제보다 의도는 정규 분포표를 읽고 거기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복권의 가격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문제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설정을 하고 이거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3번째 2의 3은 미래의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역시 문제에 제시된 정보로부터 수식을 설정을 하고 등비급수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를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3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시를 하고 여기서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의도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수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식으로 옮겨 적은 후에 이 수식을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출제 의도이고요. 문제에서 정규 분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용어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긴 했지만 이 용어들에 대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정보를 차분하게 꼼꼼히 지문과 제시문과 문제를 읽으면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시문을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씩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시문 라부터 같이 살펴보죠. 제시문 라를 읽어보겠습니다.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물가 수준이 변동과 인플레이션이 관계가 있다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시문으로 넘어가죠. 제시문 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제시문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연도의 인플레이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인플레이션율은 당해년도 물가지수 나누기 전년도 물가지수 빼기 1. 여기 식이 나와 있어서요. 식을 여기 써 보겠습니다. 여기 식은 인플레이션율을 식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요. 이 식을 보고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지수의 변화율로부터 계산된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그 뒤에 부분의 문제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제시문 바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제시문 바는 좀 지문이 좀 길기는 한데요. 이거는 뭐 다 읽어보는 대신에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확률 변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확률 변수를 정규화시킨 다음에 이 정규화라는 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걸 얘기하고요. 정규화된 변수가 0에서 어떤 특정한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을 표로 담고 있다라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림을 좀 그리면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이쪽에 표시하고 있는 건 이 확률 변수의 값이고요. g라는 표현을 썼고 이 확률 변수는 어떻게 얻었냐면 원래 주어진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서 가운데 값이 0이 되도록 정규화시킨 확률 변수이고요.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이 확률 변수가 0에서 어떤 특정한 값, 뭐 A라고 그림에 되어 있죠. 0에서 A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면적의 값을 표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A 값이 뭐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표에서 이 G 값이 1일 때의 값을 읽으면 이 확률 변수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문을 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그래프하고 함께 제시된 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평균이 0.02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율이 0.02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여기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변수가 하나 나오고요. 이 변수를 앞에 제시문 바에서 제시했던 확률 변수 G로 X라고 하죠. 확률 변수 X로 해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X를 인플레이율로 생각을 하고 앞에 제시문에서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죠. 제시문 바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변수를 G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거를 X에서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를 뭐 시그마로 표현을 했었죠. 이런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이 변수가 어떤 특정 구간에 있을 확률을 표를 보고 읽어내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인플레이율 X가 평균은 0.02이고 표준 편차는 0.01이라고 했으니까 M 대신에 0.01을 넣어주고 시그마 대신에 0.01을 대입을 해준 다음에 이 X가 0.0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순서대로 진행을 하자면 확률을 PR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0.021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런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 X에서 평균을 빼주고 평균이 0.02였으니까 X에서 평균 0.02를 빼주도록 하죠.
그럼 이럴 확률은 0. 이쪽에서 왼쪽에서 0.02를 뺐으니까 뭐 여기서 똑같이 빼주면 되겠죠. 똑같이 빼주면 0.021 빼기 0.02 그러니까 0.001이 되겠죠. 뭐 이 확률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정규화를 마저 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x를 x 빼기 0.02를 표준 편차인 0.01로 나눠주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쪽에서도 똑같이 0.01로 나눠주면 되겠죠. 0.001을 0.01로 나눠줬으니까 그 값은 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정규화된 모양이고요. 뭐 이쪽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G라고 해석을 하면 제시문 바에 제시된 표를 보고 이 값을 읽어내는 게 가능하겠죠. 다만 제시문 바에서는 이 정규화된 변수가 0에서 특정한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0.1보다 클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쪽의 면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림을 보면 정규화된 후에는 분포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면적이 이쪽이 0.5이고 이쪽이 0.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려면 0.5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써주면 0.5 빼기 정규화된 변수가 0.1보다 작을 확률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 값은 0이 여기 빠져있네요. 0에서 0.11 확률. 이 값은 표에서 바로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A 값이 0.1에 해당되는 값을 제시문 바에 있는 표에서 읽어주면 됩니다. 제시문 바에 있는 표를 확인해 보면 이 값이 0.1일 때 이 전체 확률 값은 0.0398 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을 내면 0.5에서 이 값을 빼준 값 0.4602가 답이 되겠죠. 네, 문제 2의 1은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권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복권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문제의 취지이고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상금이 정해지는 복권 A, B와 그렇지 않은 복권 C가 있다. 복권 A의 가격은 3,600원이고 2019년 인플레이션율이 0.021을 넘으면 5,000원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3,000원을 지급한다. 복권 B의 가격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복권의 지급금, 뭐 상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권 C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인플레이션율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액수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복권의 가격은 얼마이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정보는 혹시라도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복권의 상금 지급일이 미래의 어떤 날짜로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정보만 좀 적어보죠. 복권이 3개가 있고요. 복권이 A, B, C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일 먼저 주어진 정보는 복권의 가격이 주어져 있고요. 가격은 A의 경우에 3,600원, B의 가격은 2,300원, 그리고 C의 가격은 주어져 있지 않고 C의 가격을 찾는 게 문제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복권에 대해서 인플레이율이 높을 때의 지급금과 인플레이율이 낮을 때의 지급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써보죠. 인플레이율이 높을 때 그리고 낮을 때. 복권 A는 인플레이율이 높을 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3,000원. 복권 B는 인플레이율이 높을 때 2,500원, 그렇지 않을 때 4,000원. 그리고 복권 C의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1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A하고 B를 적절히 섞어주면 C하고 동일해진다, 동치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A, B를 적절히 섞어서 C하고 동일한 걸 만들 수 있다면 그 관계로부터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를 X개 사고 B를 Y개 사서 C하고 동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A를 X개 사고 이쪽에 쓰는 게 낫겠네요. A를 X개 사고 B를 Y개 사면 그럼 이걸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을 해보면 A를 X개 사고 B를 Y개 산 거의 가격은 뭐 A를 X개 샀으니까 그거의 가치는 3,600 곱하기 X가 되고 B를 Y개 샀을 때의 가치는 2,300 Y가 될 테니까 가격은 뭐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 인플레이율이 높을 때는 얼마를 받냐면 A가 X개고 B가 Y개니까 5,000 X 더하기 2,500 Y가 이 자리에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 인플레이율이 낮을 때는 이게 X개, 이게 Y개니까 3,000 X 더하기 4,000 Y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뭐 그 다음은 그대로 계속 풀어줄 수 있는데요. A를 X개 사고 B를 Y개 사서 조합을 해서 C랑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5,000이 되고 이 값이 15,000이 되도록 X와 Y의 값을 찾아주면 그러면 그 X, Y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C의 가격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이 값이 15,000, 이 값이 15,000이니까 연립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5,000x 더하기 2,500y가 15,000이고 3,000x 더하기 4,000y 이런 연립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 특별히 특이점이 없는 연립방정식이니까 여기에 5 곱하고 여기에 3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곱하고 여기 5 곱해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이쪽은 없어지고 남는 건 여기에 3을 곱하면 7,500 빼기 2만이 되겠죠. 7,500 빼기 2만이니까 마이너스 12,500 y가 될 테고요. 여기에 5를 곱했고 여기에 3을 곱하면 3을 곱한 거에서 5를 곱한 거 빼니까 마이너스 3만이 되겠죠.
1호부터 y값은 300 나누기 125. 그러면 25가 공통되어 있으니까 5 그리고 12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y값이 주어졌으니까 x값은 뭐 이쯤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 500 곱하기 12면 6,000이 되고 6,000을 빼주면 9,000이니까 x는 9,000 나누기 5,000 그래서 9 나누기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x값과 y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처음에 썼던 대로 이 식에 x값과 y값을 대입을 하면 c하고 가격이 c의 가격과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600 곱하기 9 나누기 5 더하기 2,300 곱하기 12 나누기 5. 뭐 그렇게 될 테고요. 그럼 5니까 이쪽은 7, 2, 0 곱하기 9가 되고 이쪽은 4, 6, 0 곱하기 12가 되고요. 그러면 720 곱하기 9를 하면 0, 18, 6, 4, 8, 0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460 곱하기 12니까 4,600 더하기 92, 920이 되겠죠. 네, 그래서 6,480 더하기 4,600 더하기 920 이걸 다 더해주면 12,000원이 복권 C의 가격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지문을 먼저 살펴보면요. 물가 수준이 2018년에 100이고 2019년에 110이면 2019년에 인플레이션율은 0.1이 된다. 이건 앞에 지문 두 번째 제시문에서 나왔던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뭐 인플레이션율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부분은 2020년과 2021년의 인플레이션율은 아래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 아래식을 보시면 2020년의 인플레이션율은 2019년의 인플레이션율에 식을 0.9승을 적용을 해서 정해지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의 인플레이션율도 2020년의 인플레이션율에 1을 더한 후에 0.9승을 해서 정해집니다. 이 같은 패턴이 무한히 지속된다면 미래의 물가 수준은 어떤 값에 수렴해 가겠는가가 문제이고 답을 쓸 때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1.1에 0.81승, 0.9승, 9승, 10승이 어떤 값인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물가 수준의 상승률이다, 증가율이다 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 수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정하려면 인플레이션율을 1을 더한 다음에 계속 곱해주면 물가 수준이 정해진다라는 점을 파악을 하시면 다음 문제풀이 과정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정보를 좀 중요 정보를 써보죠. 그래서 2019년 인플레이션율이 0.1이다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식을 다시 써주면 1 더하기 2020년
인플레이율은 1 더하기 2019년 인플레이율의 0.9승이라고 했고요. 2021년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시기 성립된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고요. 뭐 이런 관계가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만 일단 이용을 해서 다시 좀 표현을 해보면 2019년 인플레이율은 0.1이라는 게 아니까 여기에 다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020년 인플레이율은 1.1에 0.9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인플레이율의 경우에는 이 값에서 시작을 하면 되니까요. 1 더하기 2021년 인플레이율은 1.1에 0.9승에 여기에 다시 0.9승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다시 0.9승을 한다는 얘기는 0.9 곱하기 0.9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는 0.9를 3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는 0.9를 4번 곱해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다 인플레이율에 대한 얘기니까 원래 인플레이율의 정의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물가 수준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거는 2020년에 물가 수준 나누기 2019년의 물가 수준이 될 테고 이쪽 부분은 2021년의 물가 수준 나누기 2020년의 물가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번거롭지만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썼던 식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 2020년 물가 수준 을 2019년 물가 수준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1.1에 0.9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해도 비슷한 모양인데 2021년 물가 수준을 2020년 물가 수준으로 나눠주면 이 값은 1.1에 0.9 곱하기 0.9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고요. 뭐 그 다음 식은 0.9를 3번 곱해주는 거, 그 다음 식은 0.9를 4번 곱해주는 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쪽 비율하고 이쪽 비율을 보시면 이쪽의 분자하고 이쪽의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을 곱해주면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남는 건 2021년 물가 수준, 2019년 물가 수준이 남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는 걸 생각을 해보죠. 이쪽을 곱하고 똑같은 걸 곱하는데 어디까지 곱하냐면 2000 T라는 표현을 써보죠. T년의 물가 수준 나누기 T 빼기 1년의 물가 수준을 표시하면 이쪽은 1.1에 곱하는 개수는 2020년일 때 한 번 곱해주고 2021년일 때 2번 곱해줬으니까 T년일 때는 T에서 2019를 뺀 수만큼 0.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0.9에 다시 위에는
t 빼기 2019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1.1의 위쪽에 써준 수가 0.99, 그 위에 0.9가 몇 번 곱해지는지는 2020년일 때는 한 번 곱하고 2021년일 때는 두 번 곱하고 뭐 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 이걸 다 곱해서 왼쪽은 왼쪽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주면 남는 건 왼쪽에서는 t년 물가 수준하고 2019년 물가 수준만 남겠죠. 이쪽은 t년 물가 수준 그리고 오른쪽은 이쪽을 다 곱해줬으니까 1.1은 공통이고요. 곱해주는 건 위쪽에 써 있는 숫자들은 더하는 걸로 표현이 될 테니까요. 여기에 남는 건 0.9 더하기 이 표현 더하기 여기까지 더해주게 됩니다. 0.9 더하기 0.9의 제곱에서 0.9의 t 빼기 2019 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t년의 물가 수준을 구하려면 이걸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2019년의 물가 수준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2019년 물가 수준은 110이라고 했으니까 110은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은 0.9에서 0.9의 t 빼기 2019승까지이니까 t년의 물가 수준 나누기 2019년의 물가 수준. 그냥 숫자를 써주죠. 2019년의 물가 수준은 110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고요. 1.1은 그대로고 이 위에 부분은 등비급수의 식을 이용하면 풀어줄 수 있겠죠. 이게 무한히 가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한히 갈 때의 값은 0.9 나누기 첫항 나누기 1 빼기 0.9가 될 테고요. 무한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한히 가는 급수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 값은 첫항은 0.9에 t 빼기 2019 더하기 1이니까 t 빼기 2018이 될 테고요. 1 빼기 0.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뭐 그냥 9죠. 0.9 나누기 0.1이니까 이 값은 밑에는 0.1이고 위에는 뭐 아주 단순한 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은 t년의 물가 수준은 110 곱하기 1.1에 0.9승 빼기 1 나누기 0.1이니까 10이죠. 10 곱하기 0.9에 t 빼기 2018 뭐 이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건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될 때, 무한히 지속될 때 미래의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t 값이 계속 커질 때 t가 계속해서 커지면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해 가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t값이 계속 커지면 이게 무한대로 수렴을 하면 1보다 작은 거를 무한히 곱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0이 되고 남는 건 꼭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110 곱하기 1.1에 0.9승으로 수렴을 하겠죠. 문제의 1.1에 0.9승의 값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값에 따르면 1.1에 0.9승은 0.0896이 되죠. 그러면 1.1에 0.9승, 0.9가 아니구나. 여기서 실수가 있었네요. 이쪽 부분에서 0.9 나누기 0.1이니까 0.9가 아니라 여기가 9가 되겠죠. 여기가 9고
그러면 여기도 0.9가 아니라 9가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건 1.1의 구승의 값이 필요하고요. 1.1의 구승은 문제를 확인해 보면 2.3579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110 곱하기 2.3579가 되고요.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 이쪽에 계산을 하죠. 2.3579 곱하기 110을 계산을 하면 0 있고 23579 그리고 23579 뭐 이렇게 되겠죠. 0 그리고 9 6 3 그리고 9 5 2 그리고 소수점 밑에 4자리니까 259.369가 되겠죠. 259.369이고요. 문제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제시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반올림을 하면 뒤에를 무시하고 답은 259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리 분야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